부천시에 꼭 거주하고 있어야만 할까요? 예비자가 되면 입주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번 공고문에서 당첨이 되기 위한 신청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지난 모집 결과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당시 결과를 보면 모든 단지에서 경쟁이 발생하였고 입주자가 되기 위한 커트라인 점수도 무려 10점이나 되었습니다. 이번 공고의 경우 모집 호수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더 높은 경쟁이 예상되는 모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보유하신 분들의 신청이 몰려 커트라인 점수는 더 높아질 수도 있죠. 부천에 거주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얘기죠. 다만 그렇다고 이번 공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모든 임대주택 모집 공고에는 언제나 빈틈은 있습니다. 정보를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생각보다 기회의 문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단지별, 평형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접근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안내해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단지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아주 인기 있는 지역, 부천시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입니다. 특히 이번 공고는 경쟁률, 입주 가능 시기, 가점 항목 등 여러 측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이번 공고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킥포인트 4가지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번 모집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천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만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부천시 외 지역에 거주 중이신 분들께도 신청하실 기회는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딱 2개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190과 7 이 두 숫자입니다. 먼저 이번 모집은 총 190세대 규모로 입지가 준수한 부천시 내 5개 단지에서 공급된다는 점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7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부천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도 매우 특별합니다. 다만 이처럼 낮은 임대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 중반부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실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천시는 살기에 너무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 교육 여건까지 고루 갖춘 입지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때마다 늘 많은 신청자가 몰리며 치열한 경쟁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부천시 임대주택 모집을 기회는 없겠다며 포기할 순 없습니다. 다만 무조건 신청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냉철한 판단을 통해 오히려 피해야 할 단지를 선별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 전략은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지 않는 것이 당첨 전략, 일명 부천 여월 회피 전략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천 여월 2개 단지는 무려 3, 4년 만에 공급되는 단지입니다. 희소성은 듣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희소성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간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 대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과거 모집 당시 가점 커트라인이 10점 혹은 12점, 일부 8, 9점은 추첨으로 당첨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그조차도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공급이 없었던 단지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신청 수요가 예측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추첨이 예상되는 점수인 8, 9점은 경쟁에서 밀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첨만 된다 해서 바로 입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를 추적해보면 부천 여월 단지는 예비자 순번이 실입주까지 소진되는 속도는 연평균 약 9명 수준, 당첨이 되어도 입주까지는 최소 3, 4년 이상 소요됩니다. 결국 지금 신청해도 언제 입주하게 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그 단지에 몰려드는 경쟁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틈은 존재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지 그 방법은 잠시 뒤 구체적인 전략 방안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부천시 내에서 입주자로 선정된다면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공급되는 단지들은 1호선, 7호선, 서해선까지 모두 접근 가능한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어 주거의 안정성과 이동의 편리함,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단지입니다. 놓치게 된다면
단순히 집 한 채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를 놓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4가지 포인트만 보더라도 이번 공고는 분명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단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의 임대주택 모집 공고여도 모두가 입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입주자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된다면 그 입주는 과연 언제쯤 가능할지, 과거 모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실제 수요와 커트라인 결과를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공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모든 단지의 커트라인이 최소 10점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숫자로 보면 10점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 가점 항목을 하나씩 따져보면 10점이라는 숫자는 결코 쉽게 만들어지는 점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커트라인 10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0점 이상이라면 당첨권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을 말합니다. 반면 8, 9점대는 추첨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지원만 해서는 부족하고 반드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특히 8, 9점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부천 여월 단지는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매우 적고 무엇보다 21년, 22년 이후 공급이 없었다는 희소성 때문에 점수 커트라인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당첨을 원하신다면 부천 여월 단지는 전략적으로 피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46타입은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46타입의 경우 1, 2인 가구에게는 다소 넓고 3, 4인 가구에게는 약간 좁은 중간 지점에 위치한 평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 2인 가구는 주로 36타입으로 3, 4인 가구는 51타입으로 몰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부천 여월 1단지의 경우 36, 46타입이 동시에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가구원 수에 따른 평형 선호도를 기준으로 보면 46타입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10점 이상이신 분들께는 36타입 지원 시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46타입은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면 89점 이하의 신청자분들께는 46타입도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경쟁률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 물량이 적고 공급 주기가 긴 단지일수록 입주까지의 대기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천 여월 단지입니다. 오랜만에 공급인 만큼 실제 입주까지 2, 3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 부천 소사이 옥길 1단지를 보겠습니다. 이 두 단지는 모집 호수만 40세대, 상대적으로 넉넉한 편입니다. 표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과거 모집 결과를 분석해보면 이들 단지의 동일 평형은 보통 70명에서 240명 사이의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높아도 6대1 내외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허수 지원자를 포함한 값입니다. 따라서 8, 9점대의 신청자라도 충분히 당첨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예비자 소진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대기할 가치가 충분한 단지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범박 1단지의 경우 33타입은 단 10세대만 모집합니다. 소형 평형인 만큼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고 예상 커트라인은 11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11점 이상 보유자에겐 안정적 선택이 될 수 있으나 그 이하 점수의 신청자에겐 무리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51타입은 상대적으로 평이한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이전 모집 데이터를 보면 9점대 초반이라도 추첨 기회가 주어졌던 사례가 있으므로 9점 이상이신 분들께는 도전 가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공고는 예비 입주자 모집이기 때문에 당첨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일정 간격이 존재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부천 여월 단지를 제외하고는 통상 1년에서 3년 이내 입주가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박사 채널에서는 이 시간을 이사 준비와 보증금 마련의 기간으로 활용하신다면 결국은 30년의 주거 안정성을 준비하는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부천 소사이 단지의 기본 월임대료는 29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기본 보증금 3,400만원에서 추가로 2,900만원 더 납부하면 월임대료는 12만원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절반 이상 감소하는 셈이죠. 이처럼 보증금을 높이면 월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은 공공임대주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영상 중후반 임대조건 설명 파트에서 더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신 흐름에서 느끼셨겠지만 이번 공고는 결국 가점 싸움입니다. 가점 항목별 세부 기준은 영상 후반부에서 다시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가점이 몇 점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그에 맞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신청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가점 계산, 신청 가능 단지 분석, 실제 전략 수립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당첨 가능성 있는 단지를 선별하고 실제 입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꼭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임대 박사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열한 전략 분석을 한 이 단지는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입지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모집은 부천시에서 총 5개 단지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어디에 위치하는지 살펴보면 범박 1단지, 소사 2단지, 여월 1단지, 바로 옆에 여월 2단지, 부천 옥길 택지지구 안에 위치한 옥길 1단지입니다. 부천은 1호선, 7호선, 서해선이 시내를 관통하고 있어서 이번 5개의 단지 모두 해당 지하철을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지들입니다. 입지적 장점이야 부천은 워낙 갖고 있는 장점이 많기에 신청자 본인에게 맞는 생활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보다 맞는 단지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지별 주택 유형과 모집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개 단지에서 최소 10명에서 많게는 40명의 예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대 평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복도식 아파트 구조입니다. 거주하기에 불편함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을 가진 우리 단지의 임대료 과연 얼마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형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 보증금 1,400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으로 월임대료 17만원에서 36만원으로 거주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임대료 상호전환입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높이게 된다면 임대료는 무려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이건 상호전환에 대한 개념에서 비롯되는데요. 보증금을 많이 납입할수록 월임대료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때 줄어드는 금액의 효과를 계산해보면 사실상 연 7%의 이자,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5,800원 수준이죠. 보증금 전환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우측 상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비자에 선정된 이후에는 전환 가능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준비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거비를 절감할 기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대기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임대주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2가지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그리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이 2가지만 충족된다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천시에 꼭 거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소득 기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기준은 가구 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최대 90%, 2인 가구는 80%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죠. 자산 기준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둘째는 차량가액 3,800만원 이하의 자동차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입주 직전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자산 변동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기준을 놓쳐 입주가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예비자 선정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용 면적에 따라 선정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전용 면적이 50 미만인 주택과 전용 면적이 50 이상인 주택으로 말이죠. 둘 다 순위, 점수 합산, 추첨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50 미만인 주택의 1순위자는 부천시 거주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고 50 이상인 주택의 1순위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분들을 말하죠. 부천시의 경우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입을 불문하고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50 미만인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는 없고 50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는 다양한 가점 항목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가점 항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총 7가지의 항목을 가감하여 합산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커트라인 점수 10점의 기초가 되는 항목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천시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1점에서 3점의 점수를,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1점에서 6점의 점수를, 미성년자 수에 따라 2점에서 3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체크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3점이 부여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도 3점이 부여되죠. 해당되는 분들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등입니다. 이 외에도 감점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1년 또는 3년 이내에
LH와 국민임대주택 계약 이력이 있다면 감점이 적용됩니다.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자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일정과 제출 서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접수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모집의 1순위 접수일은 6월 10일, 11일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신중동역 인근에 위치한 LH지사에서 현장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신청 시에는 반드시 모든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 일정으로는 6월 17일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17일부터 23일까지는 서류 제출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본 서류 외에도 가점 항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서류 누락이나 가점 미반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9월 26일은 예비자 당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이 짧았던 만큼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텐데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임대주택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